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는 미의회에서 영어 연설도 했습니다. 네. 박수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미국 국회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네. 자리에서 기립박수가 2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설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44분간 긴 시간 동안 연설을 가졌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46회 언급이 됐고요. 동맹 27회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한 언급도 21번, 민주주의 19번, 네. 경제 14번, 평화 12번, 인권 11번 이렇게 몇 가지 단어가 반복돼서 언급이 됐고요. 뭐 물론 과거 70년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부분 없지 않았는데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으로 또 연설을 하면서 박수도 받고 BTS를 언급하면서 예,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할리우드 미국 영화죠. 탑건 매버릭, 미션 임파서블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네. 미션 임파서블 언급은 또 애드립이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자, 뭐 영어 발음도 그렇고 뭐 상당히 영어가 유창하고 이렇게 그래 들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뭐 글로벌 스탠더드, 네.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단어가 섞인 형태의 영어 단어를 섞어서 얘기하는 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전문을 쭉 이렇게 영어를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댓글을 보면 검사 시절에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건가라고 하고 이제 발음이라든지 강약 조절, 매너, 유머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또 나오고 있고 어떤 반응으로 이제 한국말로 할 때 나오던 나쁜 습관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약한데 중간에 네. 좀 비음 이런 게 좀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오히려 영어로 맞았다. 하니까 또 안 나오더라. 저 같은 경우도 성대모사로 할 때 말을 덜 더듬는 예.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하시니까요. 네네. 근데 시간이 한 44분을 했다고 하는데 통상 우리 국내에서 연설을 할 때는 네,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짧은 경우는 5분, 네. 많아도 10분 잘 안 넣는 것 같은데 영어 연설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의회가 한국보다 정치적인 논란 이런 것들이 덜한 측면이 있고 또 네. 한 번 그 국빈 방문을 해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금 더 넉넉하게 연설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국빈 만찬에서는 노래 불렀던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찬 일단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을 했는데 네.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렇죠. 돈 맥클린의 유명한 친필 가수죠. 사인이 예. 담긴 통기타를 전달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애창곡으로 부르던 노래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거든요. 네. 예, 그 부를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좀 놀라는 모습으로 환호를 하고 예, 그런 또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 노래 실력은 어땠는지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롱롱 타임오고 사실 근데 돈 맥클리의 네. 그 가장 유명한 노래는 빈센트입니다. 아, 그렇죠. 샬리나 이거는 사실 법 쪽에서 유명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잘 많이 불렀다. 네.
이 사실은 빈센트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는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앞소절을 또 많이 불렀네요. 뭐 하여튼 노래 기타도 있고 노래도 네, 하고 네네. 하여튼 그 모습이 눈에 띄긴 띕니다. 자, 이 만찬장에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네, 일단 뭐 한국 측의 만찬장 참석자들을 보면 박찬호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눈에 띄는 인물이었고 예. 뭐 재계에서 참석했던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의 재계 인사들 또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네. 배우 안젤리나 졸리 씨하고 아들 매덕스 씨가 참석을 했거든요. 참고로 이 매덕스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안젤리나 졸리 씨가 그때 한국에 와서 막 전세 계약도 하고 막 그런 그렇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인연들이 또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안젤라 졸리 또 아들 매덕스 참석을 했는데 박찬호 씨가 참석했다. 이거는 네. 좀 눈에 띕니다. 어떤 이유로 온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복선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또 다른 선물이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팀 로고가 들어있는 글러브, 배트, 공, 대형 액자 이런 것들을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이 팀이 바로 박찬호 선수가 활약을 했던 팀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팀의 팬입니다. 아하. 예, 이런 것들을 또 참고를 하고 또 윤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한 적이 있고 개막전 시구를 했잖아요. 네, 야구 팬이라는 게 또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이 또 초청을 박찬호 선수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자 노래도 부르고 영어 연설에서 박수도 많이 받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부분에서는 반도체 또 전기차 미국 규제를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거의 네. 이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안보라든지 네. 특히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재계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충족이 안 됐다라고 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라든지 반도체법 여기에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기업들이 시간이라도 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좀 추상적으로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네. 예, 이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숙제로 남는 예,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넷플릭스한테 그 3조 원대 투자 받아서 총 한 7조 9천억 유치했다고 하지만 이보다 우리가 미국에 더 큰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더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줬다고 봐야 됩니까? 좀 아직 아쉬운 감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네. 한국 기업한테 나중에 이익이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재작년 2021년 한미 정상회담 때도 약속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면 한국도 좀 받을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넷플릭스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K 컨텐츠에 투자를 해왔던 네. 추세가 있어서 뭐 특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자의 최우선 후보지가 한국이다라는 것은 재확인을 했는데 아직 투자가 구체적인 투자는 없었다. 이 확정된 말이죠.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정말 1분기 적자가 4조 5,800억 네. 엄청납니다. 이게 막 금융기 위기 2009년도인데 그때 이후로 14년 만이라고 하네요. 적자가. 네, 적자로 전환된 것이 이제 14년 만의 네. 일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도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쌓이고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도 3조 5천억 원 내외의 적자를 발표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좀 한국의 물론 세계적으로 또 반도체 상황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변국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특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 한미 공동 성명에 보면 네.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어떤 행위들을 또 적시를 해놓고 네. 예, 그걸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빈 방미 일정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남은 일정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현재 국방부에서 브리핑 받은 일정까지 소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를 방문해서 석학들과 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해서 현재 벤처 캐피탈 기업하고 또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투자 상담회가 또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한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연설하는 게 처음이고 또 여기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소식입니다. 자, 어제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뭐 쌍특검, 간호법, 방송법 다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일단 대장동 의혹에서의 50억 클럽 특검 네.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요걸 합쳐서 쌍특검이라고 두 가지를 표현하죠. 쌍특검으로 예. 일컫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나중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가 되더라도 본회의로 회부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는 그 안건들인데 이 쌍특검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쌍특검은 지금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정해져 있는 법칙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을 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본회의 숙려 기간 최대 60일을 거쳐서 본회의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말은 패스트 트랙인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합치면 한 240일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장. 240일이면은 한 8개월 정도 8개월? 걸린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올해 말이나 내년 연말? 초 네. 정도에 총선을 앞두고 이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고 또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때 가서 지금 수달 남긴 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행사할 수 있는데 네.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크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쟁점 법안 간호법, 방송법 이것도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네, 간호법 방송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니고 네. 최종 통과, 통과가 본회의 되는 통과를 거죠. 얘기를 네. 하는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명이었는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때 퇴장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를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2명이 그래도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네,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총 투표수 177표 중에서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 간호법 이거 어떻게 거부권 행사가 될지 또 의협 파업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의사협회. 네,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와 여당이 네. 중재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재안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원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대통령도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반대를 해왔었던 쪽이 이제 대한의사협회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쪽이거든요. 이들이 소속돼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파업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의 집단 행동은 유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평론가님, 네. 우리 오늘 이번 4월 30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네. YTN 라디오 네, 개국 15주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하 메시지도 좀 해주십시오. 네. 15는 원숙 을 의미하는 네. 숫자거든요. YTN 라디오의 원숙함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 원숙함을 많은 청취자들과 네. 나눠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가 15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누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YTN 라디오 1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2008년 4월 30일에 개국한 YTN은 15년 동안 대한민국 최초 보도 전문 라디오라는 명성처럼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왔습니다. 저도 이동 중에 YTN 라디오를 들으면서 중요한 뉴스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가 청취자들의 삶의 현장과 밀착한 라디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에 충실한 라디오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뉴스의 생명은 신속, 정확, 공정함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YTN으로서는 존재의 목적이자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보도 전문 채널로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YTN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한 일에 더욱 매질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YTN 구성원은 물론이고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오는 4월 30일이 YTN 라디오의 개국 15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이재명도 자주 애청하고 YTN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과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YTN 라디오 개국 15주년 축하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2023년 4월 30일 YTN 라디오 개국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가 궁금하면 켜게 되는 YTN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정확하고 힘이 되는 뉴스와 생활 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의당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YTN 라디오에 더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자, 김진표 국회의장, 또 김기현, 이재명, 이정미 대표 축하 메시지 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이라 이 축하 메시지를 아직 보내지 못했네요. 자유의 나침반 YTN 라디오 롱롱타임 오래오래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김수민 평론가가 직접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에 드는 샵 0945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15주년 축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도 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